이번 시간에는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글자를 입력을 하고 글자에 대한 다양한 스타일을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물론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레이어 스타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겠고요. 이제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는데요. 노현정 포트폴리오 00081번을 불러왔습니다. 역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촬영한 이미지를 갖다 사용을 해도 됩니다. 이제 레이어 스타일에 사용할 글자를 하나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입력 도구를 사용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 가을 소풍이라는 이름의 글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지금의 그림과 좀 어울리겠죠? 글자의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블록으로 선택을 해줬고요. 글자의 크기를 조금 키워봅니다. 48. 직접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번에는 글꼴에 대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글꼴은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글꼴보다는 다양한 디자인의 글꼴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기 권장을 합니다. 자, 여기 엽서체가 있는데요.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느낌의 글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윈도우에 글꼴을 설치하는 방법은 윈도우 제어판에 들어가서요. 글꼴이라는 폴더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글꼴 폴더에는 윈도우에서 사용이 되는 모든 글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있는 이 글꼴은 다르겠지만 여하튼 다양한 글꼴을 설치를 해 놓은다면 그만큼 다양한 느낌의 글자 효과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모양의 글꼴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기 바라고요.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무료 글꼴이라고 치고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무료 글꼴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글꼴을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의 이 폴더에 복사 또는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적당한 글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글자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보다 세련된 그런 느낌의 스타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메뉴로 가서 레이어 스타일. 메뉴에 있는 혼합 옵션은 아래쪽에 있는 이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처음부터 설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경계와 엠보스는 약간 돌출된 입체적인 그런 느낌의 스타일로 만들어주고요. 핵을 사용하게 되면 테두리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그림자, 광선, 세팅, 그리고 색상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패턴 오버레이, 외부 광선, 그리고 그림자 효과까지 적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혼합 옵션을 선택을 해봅니다. 레이어 스타일 설정 창이 나타났고요. 먼저 경계와 엠보스를 체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약간 돌출된 그런 느낌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해당 옵션, 즉 선택된 옵션에 대한 세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씩 조정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깊이를 조금만 높여주고 크기, 그리고 아래쪽에 부드럽게 해주는 옵션, 그 밖에 음영 처리에 대한 세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테두리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획을 체크를 해서 테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얇은 글자에는 테두리가 만들어지면 원래 글자가 그렇게 잘 표현이 되지 않죠. 자, 여기에서는 위치를 바깥쪽으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크기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 주고요. 자, 그리고 색깔, 원하는 색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혼합 모드가 있는데요.
혼합 모드는 레이어의 혼합 모드와 동일합니다. 자, 요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밖에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림자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 섀도우. 그림자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드롭 섀도우 옵션 선택을 합니다. 불투명도 값을 설정을 해서 그림자의 투명도 역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 그림자의 위치죠. 그 다음에 그림자의 거리 값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처럼 레이어 스타일을 사용하게 되면 글자의 스타일을 보다 다채롭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확인을 하고 나오죠. 자, 이제 글자 레이어를 보면 레이어 스타일에 적용된 모든 효과가 이렇게 한눈에 보여지고요.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된 글자의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자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혼합 모드. 혼합 모드는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이루어지는데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를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고요. 자, 크기를 조금 키워서 화면에 꽉 차게 해줍니다. 엔터.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배경 바로 위쪽으로 해줍니다. 혼합 모드는 위쪽에 있는 레이어와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의 색상, 밝기, 채도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합성을 해줄 때 사용이 되는데요. 살펴보기 위해서 위쪽 레이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현재는 표준입니다.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고요. 디졸브는 단일 색상의 이미지를 사용할 때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어둡게 하기로 하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곱하기 번 위쪽과 아래쪽의 레이어의 색상, 밝기, 채도 값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옵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밝게 합성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마우스 커서를 해당 혼합 모드를 선택하면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합성 결과물이 나타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혼합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와 이미지를 다양하게 합성 형태의 결과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삭제를 해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미지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경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물쇠 모양을 클릭해서 일반 레이어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될 영역만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애주는 것이 좋은데 자, 여기서 반전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반전, 선택 영역, 반전. 선택에 관한 작업은 모두 선택 메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반전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된 영역이 반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자, 그럼 선택된 영역이 삭제가 됐고요.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의 레이어 스타일로 갑니다. 혼합 옵션. 자, 다시 레이어 스타일 창이 나타났고요. 자, 여기에서 경계 엠보스를 사용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체적인 이미지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해당 옵션을 선택을 해주고 깊이에 대한 설정, 크기, 그 밖의 옵션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역시 그림자를 한번 해봅니다. 드롭 섀도우, 그리고 거리 값을 살짝 변경해 주고요. 불투명도 값을 조금 증가해서 조금 진하게 해볼까요? 자, 이와 같이 이미지 레이어에 대해서도 레이어 스타일을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레이어 스타일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또한 우리가 설정한 레이어 스타일 값을 등록을 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레이어 스타일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죠. 레이어의 레이어 스타일 다시 한번 적용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어떤 옵션을 추가하고 설정을 했다면, 그리고 설정된 이 레이어 스타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새 레이어 스타일 버튼을 통해서 새롭게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등록된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스타일 패널을 열어보죠. 스타일. 자,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 패널이 열렸는데요. 여기에 새롭게 등록이 되죠. 등록된 레이어 스타일은 끌어다가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만들어진 레이어 스타일을 가져다 사용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아웃 메뉴 버튼 클릭을 해서 메뉴를 열어주고요. 스타일 불러오기 메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불러오기 창이 열렸는데요. 학습 자료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레트로죠? 레트로 스타일을 선택을 해주고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적용을 해보면 이와 같이 레트로 그룹이 적용이 됐고요. 들여다보면 이렇게 다양한 레트로 스타일의 목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변화를 주고자 하는, 즉 스타일을 적용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클릭을 해보면 이처럼 선택된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줄 수 있고요. 지금까지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것처럼 레이어 스타일은 평범한 스타일의 레이어를 다양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즐겨 사용이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레이어 스타일 말고도 여러분이 원하는 레이어 스타일을 직접 만들거나 외부에서 불러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참고로 검색 엔진을 통해서 포토샵 스타일 다운 혹은 스타일뿐만 아니라 브러쉬, 패턴 등도 검색을 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소스들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무료로 사용을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이트입니다. 이처럼 무료로 제공을 하는 포토샵 소스 웹사이트를 찾아서 원하는 스타일과 그 밖에 패턴이나 브러쉬 스타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